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미국 모든 국가의 증시가 상승세를 대체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회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깜짝 실적 때문에 증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편의점 관련주들, 그리고 은행주들이 이런 주인공인데요.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를 더 맞아야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자,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레버리지 원유 ET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레버리지 원유 ETN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속이 다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이 더 나와야지만이 거래가 제대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문제는요,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상품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듣고 경각심을 일깨우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세계 증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 후반에 변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그냥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좀 거부감, 지쳐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이런 부분들 줄다리기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런 느낌들도 나오는 것 같죠.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이제부터는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24,000포인트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스닥도 1%대 상승하면서 8,7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들은요, 일단 중앙은행들의 그 회의,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또 경기 정책, 경기 부양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국채 매입 한도의 철폐,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그냥 무제한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이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다가 돈을 갖다가 불어넣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일부터 모레겠죠. 네, 오늘부터 내일 미국 시간에서는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곧바로 나오기 하겠습니다만, 이 FOMC에서 특별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의 이후에, 총재, 연방은행, FOMC 총재 있죠? 이, 총재가 연설하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지금 이제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이제 이런 정책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어떻게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총재의 이런 기자회견,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 이런 것들 발표가 될 텐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희망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뉴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파월의 어떤 입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경기 정책보다는 이런 파월 의장의 저런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22, 네,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지금 30일이죠. 우리는 이제 휴무가 들어가는 시간이지만 이제 30일 날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긴급 채권 매입 규모를 1조 2,500억 유로를 더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5천억 유로를 더 늘릴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일본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양적 완화, 돈을 더 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일단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분위기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뭐 이게 일반적으로는 물건값이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매수의 자금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알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총알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증시의 뭐 증시 자금의 그런 매수 유입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또 기업 전체적으로 이 사회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그 막혀있는 돈줄이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어디서 뭐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냥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거 지원해 준다라면 야 걱정하지 말고 저금리로 갖다가 써. 이자는 조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금리로 가져다 써. 그래서 당장에 이제 그 망해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또 경기를 또 약간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뉴욕 주지사가 이제 다음 달 15일이죠. 다음 달 15일 날 비필수 업종 폐쇄에 대한 명령이 만료가 되면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 일부 일자리를 재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경제 봉쇄를 단계적으로 계속 완화시켜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뭐 물론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그냥 뭐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계속 묶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조금씩 해보고, 또, 그 다음에 괜찮네? 그럼 또 조금 더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따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또 격리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뉴욕뿐만이 아니라요, 조지아,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등등의 일부 미국 주들이 부분적인 경기 재개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주목을 좀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가 5월 3일쯤부터 경제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겠다. 프랑스도 5월 중에 경제 봉쇄령 완화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재개된다는 거 지금은 사실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손 쓸 수 없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좀 힘든 내용이겠습니다만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즉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은 0원이잖아요, 매출이. 하지만 가게 문을 여는 동시에 매출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뭐 옛날처럼 이렇게 전성기 때처럼 뭐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경제 재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어쨌건 안전하게 단계적으로나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투자자에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뭐 애플을 비롯해서 뭐 엑소모빌 등등의 많은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생각했던 건 우려감들보다도 일단은 충격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금융위기에 맞먹는 그런 경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경제 지원이 더 나가고 있고 경기 전망까지도 좋게 본다라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주가가 쿡 떨어졌을 때가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냥 고점에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주식시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진 그런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증시가 이제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 시기도요 하나의 추억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위험, 위기, 공포 이런 것들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내던지기 바빴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2000포인트라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그냥 일상화되고 뭐 당연하듯이 생각되는 바로 이런 시절이 왔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지수가 1000포인트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기회였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의 이런 1500포인트가 이탈됐었던 이 상황들, 지금처럼 2000포인트 밑에서 헤매고 있던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멋진 기회였음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투자자들이 대응을 해주면 참 좋은데 시장 상황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서 조금 답답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자, 아무튼 모두들 자 이런 기회들 잘 살려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편의점하고 그리고 은행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편의점들의 편의점 관련주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지난 3월 말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번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강하게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편의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일단은 뭐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았겠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쪽은 일단 가기를 좀 꺼려하죠. 꺼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뭐 이제 폐쇄가 된 지점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비가 조금 위축됐고요. 동네 상권들을 많이 이용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매출액이요. 2조 1420억 GS 리테일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88억 원.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14%나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 부분이 크게 성장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편의점을 그만큼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평균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 전망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막 실적이 크게 튀어나갔으니까 이 대단한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더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239억 원이었어요. GS 리테일이. 그런데, 이게 영업이익이 888억이 나와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편의점 관련주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이런 경제활동이라든지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해소가 된다라면 이렇게 늘어났었던 실적 같은 부분들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대형마트 쪽이나 이런 쪽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도 보니까 저점 때 일단 만들어내면서 반등을 좀 꾀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부각됐지만 네, 이런 것들은 점점점 사그라들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또 따라가서 투자하시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일단 실적이 크게 뛰어 올랐다면 이게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렵겠죠. 다시 이제 다음번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하는 구간들을 이용해서 적절한 어떤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1인 가족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역시 편의점 관련주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단기적인 급등, 그 다음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보고 투자하기는 약간 조금 꺼림칙스럽다. 예, 이런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주들 살펴볼게요. 은행주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KB금융 순매수 1등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하나금융이 2등, 신한지주가 3등 이렇게 해서 지금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간 기업들의 나란히 지금 은행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 은행주들이 왜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갔고 주가 상승이 컸느냐 이거죠. 근데 은행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이 깜짝으로 늘어났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습니까? 지금 뭐 사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은행들이 돈을 꽁친 거 아닙니까? 뭐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해외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 이런 그 기업들은 주가 하락에 따라서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은행으로 구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산 내 일부분을 주식에 많이들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손실을 많이 보겠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요, 이런 투자 쪽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대출이 거의 주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수익 구조는 예대 마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금과 대출 간의 그 마진율이 은행을 먹여 살리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든가 말든가 관계가 없어요. 은행 실적에는요. 그죠? 투자를 안 하니까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경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대 마진은 더 늘어나겠죠. 네, 뭐 마진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이 벌어들일 수익률은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은행주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더 많아진다라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 깜짝 반등으로 연결되면서 은행주들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엔 외국인들이 단기적 포지션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경계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은행주들에게 들어온 이 외국인 자금들은 패시브 자금들, 조금 이제 보수적이죠.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자금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좀 좋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닥 지점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ETN. 이 얘기는 정말 요즘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뭐, 한 번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네요. 자, 하한가를 더 맞아야 합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듣기만 해도 좀 우울하네요. 네, 레버리지 원유 ETN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몰빵해서 뭐, 투자하신 분들 너무나 많고요. 지금 현재 손실이 굉장히 크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지금 괴리율이 30%를 넘게 되면 이제 거래 정지를 때려버리겠다라고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품들의 괴리율을 살펴보게 되면 뭐 400%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또 거래 정지가 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매도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한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려갈 때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찔끔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것이 상승이 계속 진행될 때는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한번 그냥 뭐 반토막이 나버린다든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손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을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그 하한가 폭이 60%예요. 무지막지하죠? 60%까지 떨어집니다. 60%까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율이 아직도 448%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태죠. 지금 하한가로 떨어지면서 1250원, 그러니까 반토막이 더 난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표가치, 이 기초자산의 가치가요, 152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2원 대비해서 무려, 448%, 이 원유선물 ETN이 835원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그러니까 1250원 떨어져가지고 835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표가치가 152원이니까 괴리율이 448%다. 와, 이 괴리율이 하루 만에 900%대에서 450%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매 거래되는 가격대가 실제 가치보다도 4배나 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 가치가 지금 계속 이 152원을 유지한다. 반등이 나오면은 뭐 좀 줄어들게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 유지한다 그러면은 하한가를 한 번 더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한가를 한 번 더 기록하면 또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럼 400원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싸단 말이에요. 네, 300원대까지 진행이 되는 거네요. 300원대까지 떨어져서 되더라도 그 152원 대비 330원이면은 아직도 높은 수치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40% 이상 급락을 해야지 정상적인 범위 30% 내의 고해리율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가 아주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요, 지금 하한가 한 번에다가 플러스 40% 이상의 급락을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요, 뭐 팔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뭐 이거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10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네, 900%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00원짜리가 10원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네, 900%면은 10배가 가야 되는 거니까 1000원짜리가 100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10분의 1로 떨어진다는 이야기 되겠네요. 10분의 1 투자금이 1억이 네, 1000만 원이 되는 네. 뭐 지금 사실 상황이 이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레버리지 원유 선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지금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 계산이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제품, 상품을 샀어요. 1000원에 상품을 샀어. 이 상품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가 50원이 됐겠죠? 500원이 됐겠죠? 1000원이 500원이 됐는데, 이 500원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50% 올라가면 얼마가 될까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레버리지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0%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뭐 50%까지 가면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100%가 완전 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40%라고 생각해볼게요. 1000원짜리가 4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 때문에 80%의 하락이 나타나야 됩니다. 80% 하락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200원밖에 안 남겠죠. 1000원짜리니까 200원이 남게 됩니다. 80% 하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원상복귀가 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원상복귀가 되면은 그냥 뭐 80%가 올라가야 된다고 칩시다. 80% 올라가야 되면은 200원에서 80% 올라가면 얼마예요? 160원. 그래서 36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요. 내려갔다가 원상복귀 되더라도 360원밖에 안 남아요. 기초자산에 대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자산이 만약에 100달러였어. 근데 이게 60달러로 떨어졌어요. 60달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그건 40%가 떨어졌다 이거야. 근데 그게 다시 100달러로 올라갔어.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뭐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상승장에서 굉장히 유효한 그런 투자이지만 하락장에서 한번 잘못 건드리면요, 절대 원금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작살이 나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2배로 떨어지고 올라올 때 2배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떨어진 수치에서 2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갭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지막지한 그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잘 알아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투자해 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지금 상태는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타나야 된다는데 또 거래 정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부했다 셈 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일단은 좋다. 네, 왠지 말씀드렸죠. ETN 같은 경우는 이 선물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매달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장기적으로 안 올라가면 장기적 보유하지 뭐 천만의 말씀이고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는 장기 상품이 아니라 단기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롤오버 비용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총 3가지 이야기,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상승세 보였고요. 그 전에 앞서서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중앙은행들의 정부 경기 지원책들, 정부 정책들 기대감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재개 활동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제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기업 실적들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편의점, 은행주들에게 매수세가 몰렸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의점과 은행주 뭐 같이 상승하긴 했는데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에 대한 부분들은요, 하한가를 더 맞아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상, 실질적으로 전망상은 그렇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를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간 이상은요, 지금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네, 똑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뭐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자금은 절대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 밑바닥에서 그냥 찔끔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수업료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품들 웬만하면 다시는 투자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번 내가 그럼 지금 들어가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적 광기에 빠진 대중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재무용어로 말하자면 셋 이상은 세지 못한다는 말이다. 어떤 움직임이 있기만 하면 기업 가치나 시장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매입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려고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대체 내가 돈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항상 투자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 주식과는 다른 이런 뭐 파생상품이라든지 또는 뭐 ELS 이런 쪽 알아보실 때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에서 손실을 많이들 보시니까 주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누리시고 상승 장세 속에서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